큰맘 먹고 장만한 오디오 시스템. 근데 소리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문제는 스피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는 그 공간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방이 어떻게 스피커 소리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찾아내는 과학적인 방법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분명 같은 스피커인데 청음샵에서 들었던 그 기가 막힌 소리가 왜 우리 집 거실에만 오면 전혀 딴판이 되는 걸까요? 스피커가 불량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스피커와 공간 사이에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에 숨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거대한 콘서트홀이랑 우리 집 거실은요, 음향학적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소리의 기본 원리는 같지만 공간의 크기나 형태가 달라지면 소리가 퍼져나가는 규칙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콘서트홀 만들 때 쓰던 이론을 작은 방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방이라는 변수를 제거했을 때 스피커가 가진 순수한 소리, 그 본연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무반영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반사음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조용한 공간에서 측정한 정말 순도 100%의 스피커 자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스피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음향 지문 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듣는 이 아쉬운 소리가 스피커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이 만들어내는 간섭 때문인지를 구분하려면 이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순수한 데이터를 모르면 우린 그냥 뒤죽박죽 섞인 소리를 들으면서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어쩌면 빌런일 수도 있는 방이 등장합니다. 스피커가 내보낸 그 깨끗한 목소리가 우리 귀에 닿기까지 어떤 마법 같은 혹은 끔찍한 변화를 겪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는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우리 귀에 들어와요. 하나는 스피커에서 우리 귀까지 최단 거리로 날아오는 직접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피커에서 나와서 벽, 바닥, 천장, 가구, 온갖 곳에 부딪혀서 여러 번 튕겨 들어오는 반사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듣는 소리는 이 둘이 합쳐진 결과물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00Hz.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방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종의 분기점인 셈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00Hz보다 낮은 저음역대, 그러니까 베이스 소리는요, 방의 크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룸모드라는 현상에 지배해요. 그래서 막 웅웅거리고 통제불능의 소리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보다 높은 주파수들은 어떠냐? 이건 마치 당구공이 이리저리 튀는 것처럼 사방의 벽에 마구 반사되면서 소리의 선명도와 입체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의 종류가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집 거실 같은 작은 공간은 콘서트홀처럼 소리가 충분히 멀리 퍼져서 골고루 섞이는 그런 확산 음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항상 스피커 바로 앞에서 직접 날아온 소리랑 벽에서 한두 번 튕겨나온 초기 반사음들이 정신없이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과도기적인 지점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반사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반사음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음악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사는 스피커도 방도 아닌 바로 우리 뇌거든요. 벌써 1959년에 한 연구자가 이런 엄청난 통찰을 내놨어요. 측정 장비로 보면 엉망진창인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바이너럴 메커니즘, 즉 우리 두 귀와 뇌가 함께 작동하는 이 놀라운 청각 시스템 덕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행 효과라고 불리는 우리 뇌가 가진 일종의 슈퍼파워입니다. 뭐냐면요, 뇌는 수많은 소리 정보 중에서 가장 먼저 귀에 꽂히는 소리, 즉 직접음을 진짜 원본 소리라고 딱 판단하고 소리의 위치를 파악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뒤따라오는 수많은 반사음들은 이걸 시끄러운 메아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소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소리로 합쳐버리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음이 딱 도착하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반사음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 회색으로 칠해진 융합 영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서 생기는 반사음 대부분이 바로 이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뇌는 이 반사음들을 소음이나 메아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 공간이 이 정도 넓이구나 하는 공간감에 대한 정보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과학적인 원리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집 사운드를 확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전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 명확한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골치 아픈 저주파, 웅웅거리는 베이스를 잡고, 둘째, 중고역대의 초기 반사음을 잘 다듬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리가 가장 완벽하게 들리는 나만의 스윗 스팟을 찾는 겁니다. 저주파, 그러니까 웅웅거리는 베이스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서브우퍼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쓰는 겁니다. 방에 여기저기에 서브우퍼를 두면 한쪽에서 과하게 증폭되는 소리를 다른 쪽에서 상쇄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단단한 저음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높은 주파수 대역은 무조건 흡음재로 다 죽여버려야 소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좌우 측면벽에서 오는 반사음은요, 소리의 무대를 좌우로 넓혀주고 공간감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모든 반사음의 제거가 아니라 똑똑한 제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향적으로 완벽한 방이라는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소리와 공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과학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식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더 나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방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스피커와 벽의 거리는 어떤가요? 내가 앉아있는 위치는 괜찮을까요? 오늘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스피커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의 방이 들려주는 진짜 소리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